회사가 들어선 고층 빌딩의 1층 로비는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장인들이 오가며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으며 그 사이에서 경비원 오충근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충근은 이른 새벽부터 건물 안팎을 한 번씩 둘러보며 출입문과 주차장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근면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날도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이 한창인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각종 경제 뉴스와 증시 흐름을 꾸준히 살피며 작은 투자들을 이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면서도 틈틈이 적립해둔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극히 사소했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고 당장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을 붓다가 유망하다는 소문을 들은 몇몇 주식에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운이 따랐는지 작은 이익이 쌓여 어느새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충근은 큰돈 벌 생각 없이 천천히 공부하고 책임 있게 투자하자라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경제 뉴스를 훑어보고 마감 후 집에 돌아가서도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시간을 쪼개 공부하며 불어난 투자 수익으로 집안의 의료비와 자녀 결혼 자금을 조금씩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경비실 안에서 간단히 시세표를 확인했고 눈에 띄는 변동이 있자 휴대전화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다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처럼 정중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직원은 짧게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고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늘 먼저 말을 붙여주는 친절한 이였습니다. 오충근은 잠시 미소 지으며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추 세우고 빌딩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로비 뒤편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고 이미 출근한 임직원들이 커피를 뽑아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익숙한 얼굴이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충근은 이 직장이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빌딩은 중견기업 본사 겸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사 내 여러 부서와 임원들이 자주 왕래했으며 사장 윤종호도 종종 1층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 사장은 근로자 누구라도 소중한 재산이라며 사내 모든 직급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약직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현장 인재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날도 윤 사장은 이른 시각에 출근해 경영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창문을 스치듯 보고 지나갔으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충근에게 말을 건네려다 시간이 급한지 금세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오충근은 사장님이 오늘도 바쁘시구나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한 번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 살짝 조언도 구해보고 싶었지만 경비원이라는 처지를 생각해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아침이 흘렀고 곧 경비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오충근은 회사 넷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다시 경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따라 부쩍 주가가 요동치는 몇몇 종목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예전에도 성급히 달려들었다가 손해본 적이 있지 않았나? 그는 과거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오늘은 굳이 어떤 주문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식은 물론 재테크 전반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게 스스로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문득 경비원인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면 혹시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낯선 상상이었지만 언젠가는 사내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빌딩 로비는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회계연도 마감 시기가 다가오며 각 부서가 실적 정리와 기획안을 마련하느라 분투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출근 인파가 몰렸고 오충구는 늘 그랬듯이 경비실에서 출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진욱 상무와의 언쟁 이후로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충구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투자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여나 상무에게 더 미운 털이 박히진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원칙 지키며 묵묵히 일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아침 윤 사장은 임원 회의를 마친 직후 로비를 지나가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충군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러곤 바쁜 걸음을 멈추고 경비실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오 선생 저번에 기술팀 점검을 잘 처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덕분에 별 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사장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 사장은 로비 한켠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비원분들이 귀띔하길 오 선생께서 투자 관련으로 꽤 지식이 깊으시다고 하더군요. 저도 간혹 그쪽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데 기회되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오충구는 순간 당황했으나 윤 사장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마 사장님이 내 투자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윤 사장은 곧 일정 때문에 회의가 몰려 있어 당장은 시간을 잡기 어렵다며 조만간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만 짧게 언지를 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저야 감사할 뿐이죠. 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있다가 인사팀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잘 지내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보이곤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충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잠시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사장님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올 줄이야. 어쩌면 내 작은 취미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오후 인사팀 과장 김지연도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짬이 날 때 잠깐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 선생님께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이참에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요. 사장님이 워낙 현장 인력을 존중하시기도 하고 직원 중 숨은 고수를 발굴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 저는 그냥 경비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굳이 이런 도움을 주시려니 송구합니다. 김지연은 서류 한 장을 건네며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직급 무관하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충군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 사장이 직접 배려한 듯 했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한번 의향을 물어봐 달라 하시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꼭 투자 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서류를 받아든 오충구는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자신이 사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댔습니다. 그렇게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한진욱 상무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윤 사장과 인사팀의 관심은 오충군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내리쬐는 햇살처럼 오충군 마음속에도 조용히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점심 무렵 빌딩 18층 임원 회의실 앞 복도에는 분주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임원진 간담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각 부서에서 보고 자료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진욱 상무도 자료 파일을 들고 서성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회계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까? 미팅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목소리에는 거친 불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인상을 찌푸린 채 복도를 오가며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지연이 회의 준비를 위해 서류를 챙겨 들고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이제 곧 회의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들 모이기로 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알아요. 알아. 근데 인사팀은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본부장님 자료는 제대로 파악됐습니까?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진욱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김지연 손에 들린 파일 속 일부 문건으로 향했습니다. 사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라는 문구가 언뜻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에 그렇게 난리예요? 아, 이번에 사장님 지시로 진행하는 교육 신청 명단입니다. 다양한 직급에서 지원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충근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셔서요. 그 말을 들은 한진욱은 순간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원 말하는 겁니까? 경비원이 무슨 역량 강화에 참여를 해요? 그냥 본인 일이나 잘하면 되지. 괜히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김지연은 당혹스럽게 웃으며 사장님 뜻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지만 한진욱의 불쾌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가 바쁘기만 해도 모자란데 괜히 책에 어지럽히는 꼴 아닌가. 경비 따위가 교육 받아봤자 큰 소용 없을 텐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김지연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곧 회의실 문이 열렸고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진욱은 자리에서 슬쩍 윤 사장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윤 사장이 환한 표정으로 미팅을 시작했지만 그 배려 많아 보이는 태도가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사장은 간단히 회사 현황과 업계 동향을 브리핑한 뒤 우리 회사 안에도 다양한 인재가 숨어 있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부서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사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경비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분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들 편견 없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다수는 윤 사장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최소한 존중했지만 몇몇은 경비가 웬 교육하는 표정으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으로 한진욱이 드러내놓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직후 사장실로 가려다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괜히 나서서 사장 의중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러면 사내 기강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계속 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파문이 또 다른 파문을 낳는 듯 했습니다.
오충군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일부 임원과 직원들은 그 소식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한진욱은 경비원 주제라는 편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만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그리고 사장 윤종호의 의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회사 안팎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교육장 한 구석에는 정장 차림의 임직원들과 달리 깔끔한 셔츠를 입고 앉은 오충군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지연 과장이 안내하는 자리로 조용히 들어선 그는 주의 시선을 조금 의식했지만 되도록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다양한 직급의 직원 20여 명가량이 참석했고 교육 과목과 일정, 그리고 기본적인 목표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장이 될 겁니다. 특히 각자 맡은 업무나 관심 분야가 다를 테니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교육 담당 강사는 먼저 참가자 개개인이 자기소개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로 사무직, 마케팅 부서 직원, 그리고 연구소 엔지니어 등 다양한 얼굴이 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왔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러다 차례가 오충군에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오충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이런 교육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 교육 담당 강사는 경비 업무라면 혹시 이 건물 출입 담당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라며 흥미로워했고 일부 참가자들도 약간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강사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다른 수강생들도 별다른 편견 없이 반갑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장 윤종우와 인사팀 김지연은 교육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하군. 윤 사장은 속으로 미소 지으면서 오충군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 낼지 궁금해했습니다. 반면 맨 뒤쪽에 살짝 몸을 숨기듯 앉아있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욱 상무였습니다. 회사 내부 보고를 통해 오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다는 걸 들은 그는 슬쩍이라도 상황을 확인해 볼 겸 구경하러 왔습니다. 내심 경비원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냉소적인 생각이 앞섰고 동시에 사장이나 타임원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간단한 조별 토의를 시켰습니다. 주어진 주제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오충군이 속한 조에는 엔지니어 출신 직원, 마케팅 대리, 그리고 회계팀 사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사원은 입사 3년 차라고 하면서 중간 보고 체계가 복잡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원은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면 좋겠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는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그 얘기에 맞장구 치며 부서마다 팀장부터 본부장, 임원을 거치면서 원하는 서류 양식이 제각각이라 번거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던 오충근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이 목격해온 현장 모습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일하다 보니 직원들이 출퇴근하며 서류나 시제품 등을 오가는데 담당자 찾는 일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자주 봤습니다. 가령 어느 부서 물품이 도착했는데 밤늦게까지 방치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경비실을 거점 삼아
물류 알림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조원들이 귀를 기울이자 오충구는 주저하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알림이 일반적이잖아요. 만약 사내 배송 물품이 도착하면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물류 동선이 줄면 불필요한 보고나 찾기 과정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요. 이 한마디에 조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두들 당연히 중앙관리가 되면 편하겠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 후 각 조별토의 발표가 이어졌고 오충군이 속한 조가 대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 발표를 맡았는데 중간에 경비실의 오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다며 오충군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사내 물류 알림 시스템을 예로 들며 보고 절차나 물품 관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을 간단히 발표했습니다. 다른 조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강사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실제적인 아이디어라 인상 깊다고 호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 사장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고 김지연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 한진욱은 뒷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라는 직무를 오래 해왔으니 물품이나 출입에 대해선 조금 아는 게 있겠지. 그렇다고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 과한 얘기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런 식의 평가를 내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윤 사장과 잠시 마주쳤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오충구는 소소하나마 자신이 가진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가 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도 나도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욕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교육과정은 매주 한두 번씩 이어져 중간 과제나 토론이 있었다고 했지만 오충구는 경비 업무 뒤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사무직 서류 작성 등에 익숙하지는 않았으나 현장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진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바꿀 계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한 이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두가 조금씩 기대와 불안을 품은 채 교육장 문을 나섰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지 이틀 후 빌딩 1층 로비는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오충구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 시간을 기다리던 참이었는데 저녁 무렵 회사 식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진욱 상무가 전화로 심각하게 통화 중이었고 표정이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 그 주식이 왜 갑자기 떨어진 겁니까? 이건 지난주와 다르잖아요. 손해가 이미 발생했는데. 아, 알았어요.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진욱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부 직원들이 곁눈질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오충군 역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진욱이 워낙 날선 태도로 유명했기에 괜히 말했다가 또다시 트집 잡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뭔가 직감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식 관련 문제인가 혹시 회사 계열사 주식이라도 갖고 있으려나 하는 추측이 스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진욱이 눈을 들어 오충군을 본 순간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애써 표정을 숨기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왜 이러나 하는 기색도 엿보였지만 오충군은 예의 바른 태도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혹시 무례가 안 된다면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한진욱 상무,
별일 아닙니다. 회사 일도 있고 개인적인 투자에서 좀 손해를 봐서 신경이 쓰이네요. 한진욱은 왜 자신이 이런 말을 굳이 경비원에게 하는지 의아했지만 어쩐지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심정도 살짝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솔직하게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꽤 많은 금액을 회사 계열사 주식에 넣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분기 실적이 주춤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현금 흐름이 급하게 필요한데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충구는 순간 자신이 그 계열주를 일부 보유하고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계열주를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지만 단기 변동이 심해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진욱이 단기간 거래 위주로 접근했거나 무리한 빚을 끼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충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계열주라면 지금 잠깐 흔들리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적 개선이 지연된 거죠. 그래도 회사 체력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니 너무 급하게 처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진욱 상무, 그야 나도 알지요. 하지만 곧 큰돈이 필요해서 오래 묶어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경비원분이 이런 쪽으로 잘 아신다니 조금 의외군요. 거칠지만 살짝 호기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오충구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이 대화에 깊이 관여해도 될까 하지만 한진욱이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준다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다만 상무님께서 만약 일부만 현금화가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실적 전망이 더디게 보이는 종목부터 소량씩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쩌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진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비원의 말이지만 나름 합리적 제안인 것 같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곧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순간 그 역시 예의 없는 태도로 일관할 수만은 없었는지 작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한진욱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충구는 뒤늦게야 괜히 참견을 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한진욱이 작게나마 말을 들어준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오충구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한진욱과의 대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오히려 오충군 자신의 위치만 더 곤란하게 만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내의 무릎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집안 걱정이 한결 줄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경비원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터라 더 큰 파장이 곧 찾아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도 갈등 혹은 화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메일이 임직원 전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신규 사내 제안 공모 및 팀 프로젝트 안내. 사장 직속 전담팀이 주관하며 직원 누구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충군도 이 메일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경비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별도의 프로젝트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배운 걸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는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선생님, 혹시 이 메일 보셨습니까?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이 활발히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오 선생님 아이디어 중 하나라도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사팀 과장 김지연은 로비를 지나다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충근을 향해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오충근은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보자는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사 물류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의 효율 개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한 건 아니지만 이참에 조금 더 다듬어서 내볼까 어차피 발표 형식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날 오후 오충근은 교대 시간이 끝나자마자 회사 도서관 겸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곳에는 업무 자료나 사내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어 참고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 내 물류 배송 절차, 각 부서 조직도를 훑어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우연히도 재무 담당 임원과 최고 재무 책임자 보좌팀 직원들이 휴게실을 지나가다 오충근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경비원 선생님이 자료 보시는 건가 하고 속삭였고 재무 임원은 호기심에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사장님 말씀 들었는데 투자 쪽으로도 꽤 식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조만간 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재무부서 측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를 단순 경비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괜히 한진욱 상무가 알면 또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스쳤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무임원이 사무실로 오충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를 보좌하는 과장급 직원도 동석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인사팀을 통해 슬쩍 귀띔해 주셨는데 우리 회사 계열주에 상당한 투자를 하셨다고요. 그래도 위험 분산이나 장기 전망을 잘 고려해 수익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고 꾸준히 공부했더니 조금씩 이익이 났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회사 건물에서 일하며 분위기를 지켜봐 왔기에 믿음이 생겼던 것도 있고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직원들 고충이나 사내 흐름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투자 관점에서도 남다른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의중도 있고 혹시 사내 투자 자문이나 재무 개선 전담팀 형태로 참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뜻밖의 임시 자문 제안이었습니다. 정규직 임원이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공식적으로 사장 직속 전담팀에 합류해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임직원들과 협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 경비 업무와 병행이 가능할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무임원과 최고 재무책임자 보좌팀이 경비 업무는 계속하시면서 주 12회 회의만 참석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자 오충근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움될 수 있다면 감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 아마추어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에 재무임원은 오히려 그래서 더 신선한 시각이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곧장 실무 절차가 잡혔고 며칠 내로 전담팀 첫 모임이 소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사내에 퍼졌습니다. 경비원 오 선생님이 사장 직속 전담팀 멤버라더라. 투자에 관해 자문도 해준다던데 대단하네 하는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임원급 업무를 경비가 한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한진욱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재무임원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존심에 금이 가는 듯한 불쾌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경비가 무슨 투자 자문까지 한다고 사장님이 아무리 열린 마인드라지만 회사 기강이 이렇게 문란해도 되는 건가? 만약 이 전담팀이 나중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내 위치가 애매해지진 않을까? 불안감과 불만이 뒤섞인 생각들이 한진욱의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이처럼 사내 곳곳에서 경비원 오충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숨은 보석으로 여기고 또 누군가는 불편한 돌연변이처럼 의심하며 경계했습니다. 사장 윤종우가 그리는 큰 그림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열릴 전담팀 회의와 사내 제안 공모가 본격화되면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번져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오충군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회사 20층 대회의실에서는 재무 전담팀 첫 모임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충군은 그날 경비 교대를 조금 일찍 마치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뒤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재무 임원과 다른 실무진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은 어서 오십시오. 오 선생님이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충군은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나름대로 회사 계열사 현황,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 간단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한진욱 상무였습니다. 그는 전담팀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이면 누구나 회사 재무 논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내규를 들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공간은 순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무 임원이 상무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한진욱은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재무전담팀에 경비원까지 참여시키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중요한 투자 정보를 다루는 자리인데. 자칫 보안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전문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군요.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오충근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재무임원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무님, 이는 사장님 승인 아래 공식 진행하는 전담팀입니다. 보안 서약 등 필요한 절차는 오 선생님이 이미 밟았고요. 업무 중 알게 되는 민감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이미 실적 사례나 회사 이해도를 보고 판단했으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회사 자산을 다루는 영역은 전문 트레이더나 금융권 출신이라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책이 갑자기 이런 일을 맡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공격적인 태도에 다른 실무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충근이 조용히 입술을 앙다물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처럼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조심스레 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와 계열사를 지켜보며 쌓은 경험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장님과 재무팀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진욱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오충근을 노려봤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인사팀 과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무님, 사장님께서 이미 승인하신 사안이므로 우선 전담팀을 가동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대충 넘겨본 뒤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겨 뒷장에 뭔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사 기밀이나 재무전략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책임은 어떻게 질지 그 점은 분명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하던 재무팀 실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충군 역시 가슴이 뛰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파동이 지나간 뒤 재무 전담팀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안, 계열사 중장기 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고 오충군도 틈틈이 의견을 내며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물류 알림 시스템 시범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오류가 발생해 현장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지만 전담팀이 재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시범 부서들의 반응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욱의 도발은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재무임원은 오충군을 조용히 불러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좀 심했죠? 아무래도 상무님은 이 변화를 달갑지 않아 하시는 듯합니다.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그는 시종일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한진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가 초래할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만약 상무가 본격적으로 이 전담팀을 방해하거나 오충군의 실수 하나를 문제 삼아 몰아붙인다면 오충군은 새로 열린 가능성과 동시에 더 큰 갈등이 닥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진욱 상무의 예민한 대응은 앞으로 더 거세질 수도 있었고 사장 윤종호가 어디까지 오충군을 지원해 줄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충군은 내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회사에 진짜 기여를 해보겠다는 굳은 마음을 품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 이야기 속에서 경비원 오충군의 다음 행보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전담팀은 매주 두세 차례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오충군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그의 현장 중심 아이디어가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컨대 사내 물류 알림 시스템 도입안을 구체화해 시범 적용해 보자는 제안이나 계열사 간 중복 투자 영역을 줄이기 위한 의견 등이 연이어 채택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즉시 실행단을 꾸려 12건의 아이디어를 먼저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쳤고 중간중간 오류나 불편도 있었지만 점차 개선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자 사장 윤종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류 알림 시스템도 시범부서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 시간이 58% 정도 단축되고 중요한 물품 방치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오 선생님 덕을 크게 보고 있네요. 오충군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솔직한 고민이 의외로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전담팀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개선안들이 추가 시범 부서로 확대되었고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중간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비원 오충군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굳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역시 현장을 제일 많이 보는 분이니 문제를 정확히 짚는 듯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분께 투자 조언 한번 받아볼까 하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오충군은 퇴근길에 1층 로비에서 한진욱 상무와 딱 마주쳤습니다. 한진욱은 최근에도 주가 변동과 재무 이슈 등으로 예민해 있었고 전담팀에서 오충군이 주목받는 모습을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오 선생님,
요즘 아주 인기인이시라면서요. 사장님이 그쪽만 챙기는 것 같아서 기존 임원들은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목소리는 반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깔린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충구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저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장모님이나 다른 임원분들 로고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담팀에서 새로 내놓은 아이디어들이 곧바로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잘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 말에 오충구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데 한진욱이 그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지고 수정을 해야겠지요. 저도 전담팀 멤버로서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한진욱은 코웃음을 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사라졌고 오충구는 한동안 서 있었으나 애써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결국 저 상무님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긴 어렵겠구나. 그래도 한 걸음씩 내 길을 가야지. 그날 밤 오충구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회사가 참 많이 바뀌려는 것 같다. 좋은 방향이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히 해왔으니 괜찮을 거다라며 응원했습니다. 한편 한진욱은 집무실에 남아 회사 문서를 훑으며 전담팀 동향과 주가 상황을 교차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 경비원의 허점을 잡아야겠다는 불편한 심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작은 성공이 오충군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앞에는 더 큰 시기와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오충군은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경비 교대 때문에 새벽부터 분주했지만 주말이 되면 간신히 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방에서는 손녀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한 모금 국물을 떠넣으며 요즘 자신에게 벌어진 변화들을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경비원으로 지내던 몇 년간 이렇게 사내 주목을 받는 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바쁘냐고 물었고 그래도 잘 해내고 있다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족을 위해 늘 성실히 살아온 점을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듯해 기쁘다고도 전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TV에 나오면 좋겠다며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맑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회사 근처 카페에서는 또 다른 조력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 김지연이 주말을 이용해 모종의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윤 사장이었습니다. 김 과장, 주말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오. 그런데 말이야, 오 선생님 말고도 현장에 유능한 분들이 더 있다고 하던데 혹시 추천할 만한 인재가 있으면 알려줘요. 회사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려면 더 많은 현장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네, 사장님. 사실 오 선생님이 워낙 눈에 띄긴 했지만 다른 부서나 파트에도 숨은 고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제도적으로 경력 전환이나 직무 확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두 사람은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사장은 현장 인력을 적극 발굴해 필요하면 임원 교육까지 시켜보자는 파격적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김지연이 일부 임원 반발이 있을 텐데요 라고 하자 윤 사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감수해야겠지. 어차피 변화 없이 머무르면 회사가 정체될 뿐이니까. 한진욱 상무처럼 기득권이 흔들릴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과로 보여주면 될 거야. 그렇게 결정된 사장 의중이 이후 한 달 안에
회사 구조와 인사 정책 전반을 조금씩 흔들어 놓을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말 오후가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모두 출근해 일상 업무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오충근은 가족의 응원을 힘입어 주말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전담팀 회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기대와 함께 한진욱의 방해에 대처할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윤 사장의 구상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고 김지연은 물밑에서 포섭할 현장 인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장과 오충군이 공유하는 목표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국면은 그 변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 크게 폭발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주 회사는 분기 실적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주요 임원과 부서장, 전담팀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무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담팀에서 시범 도입한 물류 알림 시스템과 일부 프로세스 개선안의 초기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라 여러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충군 역시 전담팀 멤버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개선안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회사 경비 업무를 병행하며 시간 날 때마다 정리했다는 소박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슬라이드에 띄우려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재무임원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재무임원은 이번 전담팀 프로젝트는 현장과 재무가 협력한 성과물이라며 짧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범 도입한 물류 알림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을 높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적용 기간이 짧아 아직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2개월간 부서별 테스트에서 업무 시간이 평균 8% 정도 단축되고 중요한 물품 방치 사고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각종 그래프가 떠올랐고 회의장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재무임원이 오충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오충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오충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던 문제점을 전담팀에 제안했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면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한진욱 상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전부 성공이라고 단정 짓기엔 이릅니다. 예컨대 업무 시간 8% 단축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궁금하군요. 실행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시적 효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한진욱의 지적은 일리가 없진 않았지만 그 톤이 꽤 날카롭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무임원이 입을 때려 하자 한진욱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류 알림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사 전체에 도입될 만큼 비용 대비 이익이 확실한지 검증이 필요하지요. 저는 아직 의문이 큽니다. 또 사내 기밀 사항을 현장 담당자에게까지 공유하는 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일부러 외부 협력사라는 표현 대신 현장 담당자라고 했지만 이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실 오충군은 계약직이긴 해도 어느 정도 사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었지만 한진욱이 그렇게 지적하자 뉘앙스가 묘하게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오충군은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기회에 성과를 더 명확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준비해 온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이니 표본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담팀 차원에서 2개월 더 집중 운영해보고
비용 대비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예비 결과를 공유드린 것뿐이지요. 그가 차분히 설명하자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욱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딱히 추가로 반박할 명분이 없었는지 잠잠해졌습니다. 거기에 재무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이번 전담팀은 다각적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무님 우려처럼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시 수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까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사장은 발표의 맨 앞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진욱과 오충근을 번갈아 오갔고 그 가운데서 흐르는 긴장감을 강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다만 윤 사장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채 회의 진척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날 실적 발표회는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담팀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후속 조치로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나자 몇몇 임원과 부서장이 오충군에게 다가와 역시 현장 경험이 살아있네요 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진욱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없이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오충군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회사 전체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큰 갈등 혹은 반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과연 오충군이 다음 단계에서도 한진욱의 공격을 막아내며 진정한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실적 발표회가 있은 지 며칠 후 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통화하며 뭔가 음습한 계획을 꾸미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하고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연락한 거야. 혹시 경비원 아니 오충근이라는 사람이 회사 계열주에 투자한 내역,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 관련 자료나 소문이라도 좋아. 그래. 일단 부탁 좀 하지.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전담팀 활동 보고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회사의 핵심 정보를 경비가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못내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충군이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거래를 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잘못된 투자 정보를 흘려서 개인적으로 이득 보려는 건 아닌지, 안 그래도 얼마 전 나한테 계열주를 너무 단기로 보지 말라 하고 충고하더니 정작 본인은 헐값에 사들였거나 몰래 팔아버리는 건 아닌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나 퇴출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거야.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욱은 이미 오충군이 껄끄러웠고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회사 내부 기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충군은 전담팀 회의실에서 재무과장과 함께 새로 들어온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범 도입된 알림 시스템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 결과와 일부 경비원 택배 기사들의 피드백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재무과장 역시 실제로 현장에서 배송 물품을 관리하는 분들 말씀이 중요하군요. 이번 시범부서 의견 보니 알림 덕에 혼선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장모님을 설득할 근거가 좀 더 모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대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은 이미 상무님이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며 걱정했고 요즘 상무님이 뒤에서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담팀 내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알아보는 거 아니겠냐며 오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충군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최근 회사 계열주를 매도 매수한 적은 있지만 모두 공시된 정보에
기반해 합법적으로 한 거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한진욱이 악의적으로 몰아붙인다면 괜한 오해를 사게 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정당당히 한다면 문제될 게 없겠다고 다짐하며 마음 한편의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이처럼 한진욱은 뒤에서 정보를 알아보며 오충군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충군은 불안 속에서도 전담팀 업무에 몰두하며 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와 의도가 맞물린 이 상황은 곧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며칠간 회사를 뒤덮었던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진욱 상무가 비밀리에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은 점점 더 확실해졌고 일부 직원들까지 혹시 오 선생님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담팀 활동도 다소 위축된 분위기였지만 오충군은 꿋꿋이 주어진 과제를 해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 윤종호가 전담팀 중간 점검 보고를 빌딩 2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욱을 비롯해 재무임원, 인사팀 과장 김지연 등 관련 부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담팀이 달성한 초반 성과를 다시 검토하고 혹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한진욱 vs 오충군 간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짐작이 팽배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전담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받고 중간에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려 합니다. 오충군은 준비한 간단한 자료를 띄우고 최근 시범 사업의 업무 효율 지표, 직원 만족도, 그리고 추가로 진행 중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순서대로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진욱이 곧바로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한진욱 상무, 지금까지 전담팀이 내놓은 수치가 실험적 성격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 선생님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내 재무 자료와 계열사 정보를 이용해 본인 투자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어요.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충군은 예상했다곤 해도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사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재무임원과 김지연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진욱 상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 선생님이 최근 몇 주간 회사 계열주 일부를 매수매도하며 꽤 괜찮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전담팀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거래 빈도가 늘었고 이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 이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오충군은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진욱은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 선생님이 보유한 특정 계열주 거래 시점이 전담팀 보고서 초안이 내부에 돌았던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 전부터 꾸준히 계열주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담팀과 무관하게 이미 보유 중이던 주식에서 일부 물량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공개된 투자자 공시나 업계 소식 등을 참고했고 내부 극비 정보를 이용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일제히 윤 사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윤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 재무임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무팀에서 이 건을 살펴본 적 있습니까? 이미 오 선생님 투자 내역을 검증했을 텐데요. 재무임원은 차분히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상무님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관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 선생님이 최근 매수매도한 주식 수량은 전담팀에서 공유된 내부 전략이나 결산 자료와 큰 연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시된 실적 발표 이후 시세 변동에 맞춰 움직인 흔적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서류를 넘겨보이며 매매 시점과 내부 정보 접근 시점을 비교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팀 주요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상태였고 사업부별 실적 향상 방안도 외부로 공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단 근거로 보면 오 선생님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장기 보유하던 종목 중 일부를 이번에 정리하셨더군요. 내부 정보를 반영했다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수익 실현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진욱 상무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표정이 굳었고 몇몇 임원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한진욱에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추가로 확인하실 게 있나요? 이 자료가 미흡하다면 더 깊이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진욱은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리 반박할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 또 다른 정황이 나오면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존심을 지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윤 사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정리하죠. 전담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당분간은 계획대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때는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론 문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많은 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충근은 재무임원과 인사팀 과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이 미리 대비해주지 않았다면 한진욱의 공세에 크게 휘말렸을지 몰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려는데 의외의 인물이 오충근 옆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진욱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군요.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면 회사 전체가 타격을 입을 테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의도가 순수했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말은 일종의 어정쩡한 사과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마음을 풀지 못한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오충근은 눈을 마주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모님께서 회사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전담팀 활동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진욱은 대꾸하지 않고 짧게 목례한 뒤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지연은 오충근에게 다가와 다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담팀 작업이 탄력받겠어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정점에서 소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비록 한진욱이 여전히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오충근에게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씌우는 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재무임원과 사장 윤종호의 신뢰가 더 높아져 전담팀 활동은 더욱 안정적인 길을 걷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한진욱은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공개적으로 오충근을 음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 오충근을 향한 신뢰와 관심도 커졌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도전과 장애물이 남아있겠지만 경비원이었던 그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해 나가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고 나서 한참 뒤 오충근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옥상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충근은 문득 자신이 이 회사 빌딩의 경비원으로 일했던 처음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가족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이 회사의 혁신 전담팀을 도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빛나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하다 보면 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옥상 난간에 살짝 기대 섰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진욱과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조차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사장 윤종호도 비전을 가지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회사의 문화는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단지 오충군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 직원에게까지 확산되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사내 공지에 전담팀 프로젝트 1차 성공 사례 공유라는 안내가 올라왔고 소규모 형태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무팀, 인사팀, 그리고 오충군을 포함한 현장 근무자들이 함께 달성한 결과를 간단히 공유했고 사장으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진욱 역시 행사장에 참석해 묵묵히 뒤에서 지켜봤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가 괜찮네. 수고했어. 라는 짤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을 의사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충군은 포상으로 받은 꽃다발을 들고 맑은 웃음을 지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득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 윤 사장과 재무임원, 그리고 때론 적대적이지만 회사의 안위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한진욱 상무까지 모두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충군은 한층 더 성숙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